그러면 오늘도 편지 기자님과 함께 이모저모 이슈 알아보는 모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빠르게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아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거 편지 기자님이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여당의 총선 참패 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직접 국정쇄신에 대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민심, 민생, 서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들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민심을 좀 챙겨보겠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이 국정활동에 임하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말 많았던 이 의료개혁 문제 그리고 3대 개혁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민심은 수용하면서도 3대 개혁 추진 등 큰 국정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 기조는 어쨌든 크게 바뀌지 않고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야당 대표와 만남을 갖는 이 영수회담 같은 것도 좀 어떻게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영수회담이나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민심을 이제는 알아들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보겠다. 국정기조에 큰 변화는 없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지난해 회원 수만 15,000명이 넘는 유명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상품권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는 말로 맘카페 회원들을 속여서 170억 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 맘카페 운영자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이 맘카페 운영자, 이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편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테크의 여왕인 현영 씨도 피해자로 밝혀져 충격을 줬었는데요. 피의자는 맘카페 운영자 50대 박모 씨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유아용품을 싸게 팔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카페가 유명해지자 회원들에게 상품권의 재테크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상테크인데요. 최초 단독 보도했던 SBS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처음 5번 정도는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주는 시기가 늦어지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고 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와 함께 상품권을 미끼로 회원 290명으로부터 489억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었다고 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육아용품은 이 후기, 입소문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일면식도 없는 이 맘카페 운영자에게 그런 큰 돈을 송금했다고 하니 대단한 신뢰관계 없이는 그런 돈을 송금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유명인까지 거액을 송금했다고 하니 의아스럽습니다. 피의자에게 특별한 사기 수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피의자 박 씨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인 폰지 사기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폰지 사기는 더 많은 돈을 넣도록 신뢰 관계를 좀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피해자 박 씨는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운 SNS로 피해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심지어는 2021년도에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를 했다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상을 또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말 단단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구나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투자가 보장할 수 있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런 광고를 해서 이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폰지 사기라는 건데요.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혹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폰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경계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하기 전 사업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저희도 일을 해봐서 알지만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네. 잘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 일단 솔깃하면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또 이에 따른 추가 범죄를 차단, 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최근에 뭐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 5년간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kg에서 998kg으로 약 2.4배나 늘어난 가운데 범행 수법 역시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가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고도화,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데요. 검경이 강력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도 마약 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 마약 문제도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 2월에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요.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누적 30명과 비교해 봤을 때 약 316%나 급증했습니다. 더구나 15세에서 19세 미성년자가 75명이었었고요. 15세 미만도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약류의 중독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는 장기적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을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는 게 호기심에 한 번 했다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이 성인 마약 사범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구매가 심지어 어렵지도 않고 그냥 SNS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라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전 예방책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앞서서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가에서는 마약 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홍익대, 건국대, 가천대 등 대학가에서 마약 광고 명함이 뿌려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대부분이 지금 대학에서 봄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불특정 외부인이 출입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마약이 혹시 유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 것인데요. 또 최근에는 마약의 형태가 젤리나 초콜릿처럼 좀 다양해지고 있어서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진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네. 자꾸 손이 간다고 뭐 마약 김밥이다, 뭐 마약 음식이다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마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음식은 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난 15일 30대 남성 A씨 등 대학 동창 4명이 지금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는 사이였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눠준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 먹은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후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고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아이고, 이 마약이 정말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이 약물이라고 하던데 우리 바로 코앞까지 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에 비해서 한국은 그 처벌 수위가 낮아서 마약 조직에게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입니다. 최근 마약 사범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좀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제도의 필요성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4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이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 대신 가격 인하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라며 쿠팡 이탈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재 기자가 이 소식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이 온라인 이커머스 대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2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는 가격 인상 대신 무료 배송과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내걸며 쿠팡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는 멤버십 재정비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VIP 멤버십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 멤버십은 연회비로 19.99달러, 즉 한 달에 2,300원 정도 되는 금액의 이용권을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또 신세계 그룹은 G마켓, 옥션, 이마트, 쓱닷컴, 스타벅스 등 계열사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등의 신규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5월 한 달간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멤버십 1년 무료 영장 혜택도 제공한다며 앞다투어 할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 가입 혜택에 또 가격 인하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 배달 서비스 중에서 내가 현명하게 비교해서 선택하면 될 듯한데요. 실제로 이번 쿠팡 멤버십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탈된 고객이 많을까요? 네,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인상폭이 다소 크다는 불만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에 2,900원에서 4,990원으로 한번 인상한 당시에 부담이 더 커진 만큼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요즘 구독 경제 컨텐츠들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부담감이 누적되어 있어 누적되어 있는 소비 심리에서 온 결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가입자 이탈이 좀 크지 않았었던 점과 지난해 오히려 가입자가 늘어났던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2,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쿠팡에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 소식에 소비자들이 쿠팡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 쿠팡 관련 주가를 소폭 끌어내린 바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쿠팡에 경쟁하는 기업들이 이 뚜렷한 반사 이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이커머스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지 또 관련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 편지혜 기자님께서 더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